안녕하세요. 조약사의 건강비책 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약사의 건강상담소에 사연이 도착하였습니다. 제 이메일이나 블로그에 내가 왜 몸이 안 좋은지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여러 가지 궁금점이 있으시면 블로그에 보시면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블로그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양식을 남겨주셔도 되고, 제 이메일로 메일을 보내주셔도 제가 선정을 해서 자세한 상담을 유튜브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보내주신 사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사연은 여자분인데 키는 164cm에 48kg시고 좀 마르신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안 좋은 증상을 제가 모두 적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좋은 증상은 왼쪽이 대체로 안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15년에 왼쪽 유방암에 걸리셨고 잇몸 출혈도 있으시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되시고 저리고 왼쪽 유방 근처에 최근에 물혹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왼쪽 눈이 시력이 저하되시고 비문증이 생기셨고 전체적으로 많이 피곤하시고 소화불량, 변비, 조금만 빨리 먹으면 체한다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왼쪽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안 좋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특히 올 상반기부터 일이 바쁘시고 근무지도 바뀌어서 일에 신경을 쓴다고 운동을 거의 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안 좋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시는데 특히 왼쪽 유방암이라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암에 걸리셨다는 것은 교감신경이 매우 항진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됐다는 것은 우리 몸속에 세포 손상이 많이 일어났다는 뜻이고,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산소 운반이 잘 안 되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왼쪽으로 유방암이라든지 폐암이 나타나시는 경우에는 심장에서 열이 많이 올라오고 심장이 많이 무리를 하고 붓게 되는 이유에는 혈 부족이 있습니다. 몸속에 산소를 운반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심장이 펌프질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럼 심장이 무리를 하고 심장이 부으면 왼쪽으로 순환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왼쪽 순환이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영양소 공급이 안 되면 손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방암도 생기고 폐암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분은 이미 2015년도에 유방암이 걸리셨기 때문에 혈부족은 그 전부터 굉장히 심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암에 걸리셔서 수술을 해서 암이 생긴 부위를 제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계속 순환이 안 되시고 왼쪽 눈도 시력이 저하되시고 비문증도 생기시는 것입니다. 순환이 안 되면 우리 몸의 세포는 모두 손상이 가기 때문에 신경도 많이 손상이 되니까 시력이 떨어지고, 또 왼쪽으로 심장이 부으면 어깨를 많이 밀어 올리고 심장이 부어서 근육과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염증도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도 생기실 수가 있고, 체형이 이렇게 삐뚤어지면 척추 측만증이나 디스크가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심장이 부으면 견갑골 부위가 많이 결리실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피곤하다고 하셨는데 피곤하신 이유는 몸속에 산소 운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밥을 똑같이 먹어도 에너지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 때문입니다. 밥을 먹었을 때 그 산소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불이 활활 붙으면서 에너지가 많이 생기는데,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에너지는 조금 생기고 찌꺼기가 많이 생겨서 몸이 무겁고 피곤하게 됩니다. 또 소화불량과 변비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교감신경이 항진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우리가 일을 하거나 막 움직이거나 활동을 할 때 항진이 되고, 부교감신경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쉬거나 편안한 상태, 밥을 먹거나 잠을 잔다든지 이런 상태에서 활성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교감이 너무 항진되어 있으면 부교감이 억제가 되면서
소화도 안 되고 변도 배출이 안 되고 독소 같은 것도 같이 배출이 안 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소화가 안 되시거나 변을 매일매일 못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 암이 생기기 쉬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암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태가 10년이고 20년이고 지속이 된다면 언젠가는 암이 생길 확률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매우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때 유방암이 걸리셨을 때 수술을 하시면 림프절까지 다 전이가 안 됐다 하더라도 림프절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은데, 림프절을 제거하면 그쪽으로 독소가 특히 빠지지가 않고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왼쪽 순환이 더 안 되게 됩니다. 지금 일단 복용 중이신 처방량은 없다고 하셨고, 영양제는 오메가3, MSM, 비타민C, 콜라겐, 칼마K 어쩌다 한 번씩 드신다고 그렇게 써주셨는데, 흔히들 드시는 영양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양제들은 보충제 개념의 영양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자율신경 균형을 찾아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식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분은 암 진단 후에 저탄고지 식이를 하셨고 간헐적 단식도 같이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주 잘하신 겁니다. 암에 먹이는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탄수화물만 드시지 않아도 암의 증식과 또 전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갑자기 위장이 잘 안 움직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탄수화물을 드시고 삼시세끼를 챙겨 드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좋지 않은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저탄고지 식이와 간헐적 단식을 하셨는데도 교감신경이 항진되신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에 직장에 일이 바쁘시고 근무지도 바뀐 것들이 원인이 됐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이런 큰 스트레스가 들어왔을 때는 다시 자율신경 균형이 깨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때는 영양요법을 통해서 자율신경 균형을 찾아주시는 게 좋죠.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먹으면 싹 녹아버리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제 휴일인데 혼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 처방전이 많아서 제가 힘들어서 뭔가를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샌드위치를 시켜서 먹었는데, 그 샌드위치를 시켜서 요만한 걸 하나 먹었는데, 그거를 순식간에, 제가 또 밥을 좀 빨리 먹는 경향이 있는데 순식간에 먹었는데 전혀 먹은 느낌이 안 나면서 뭔가 사르르 녹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렇게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먹으면 속이 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독소도 많이 유발하고, 탄수화물은 특히 위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당장은 소화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더부룩한 증상을 더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교감신경을 더 항진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드시면 드실수록 점점 더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변을 다 잘 못 보시거나 또 소화가 더 잘 안 되게 되는 그런 증상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그렇게 써주셨네요. 좀 소화도 되고 변비도 해소가 되는 것 같더니 다시 변비가 시작되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이런 증상 때문에 제가 탄수화물을 적게 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랑분 말씀에 따르면 이분께서 좀 짜게 드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짜게 드시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고, 이 짜게 드시는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몸속에 노폐물이 많고, 그러면 수분의 정체가 많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분을 어떻게 해서든 이제 좀 빼내려는 노력으로 우리 몸이 저절로 소금을 많이 드시게 됩니다. 저도 혈이 많이 부족한 체질인데 어렸을 때 엄청나게 짜게 많이 먹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막 생선에 붙어있는 소금을 띄워 먹고 그럴 정도로 제가 그렇게 짜게 먹었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식사 횟수는 삼시세끼를 잘 챙겨 드시고
먹는 것을 좋아해서 저녁을 좀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드신다고 하셨는데도 이렇게 몸무게를 보면 164에 48kg. BMI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MI는 몸무게를 키가 164면 1.64로 두 번을 나누면 BMI가 계산이 되는데 BMI가 17.84가 나왔습니다. BMI가 17.84라는 것은 굉장히 마르셨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BMI가 한 21 정도 됩니다. 제가 그나마 살을 빼서 21인데 살이 쪘을 때는 23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는 시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 몸무게 이하로는 안 내려가는 것으로 봐서 제 생각에는 21 정도가 적당한 건강 몸무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가 약간 과체중인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말이 있듯이 너무 말랐다는 것은 교감신경이 항진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말로는 많이 드신다고 했는데도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는 저 같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드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여튼 본인 말씀으로는 많이 드신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살이 안 찌셨다는 것은 이렇게 살이 찌지 않는다는 것은 교감신경이 매우 항진되셨다는 뜻이고 저녁에 식사를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이게 왜 저녁에 식사를 많이 하게 되시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침에는 교감신경이 누구나 항진이 되어 있고 저녁에는 교감신경이 점점 내려가면서 다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는데 저녁 때쯤 되면 부교감신경이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좀 입맛도 생기고 소화도 좀 되고 식욕도 좀 생기기 때문에 저녁에 많이 드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녁에 주로 많이 드시게 되면 그건 다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BMI가 지금 17.8밖에 안 되시는데도 사실 체지방은 또 높은 그런 마른 비만이실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이제 측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탄수화물을 갑자기 많이 드시고 하는 것은 썩 좋지 않은 해결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활동량은 주중에 좀 많이 걷는 편이고 하루에 3-4km를 걸으신다고 했고 일할 때는 사무직이라 계속 앉아있는 편. 그러면 이제 주중에 좀 많이 걸으시면 하루에 3-4km를 걸으시면 한 30-40분 걸으신다는 건데 그 정도는 뭐 괜찮긴 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혈 부족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유산소는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산소를 많이 하시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순환이 좀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유산소라는 거는 산소를 소모시키는 운동이기 때문에 산소를 한번 물어다 주면 적혈구는 이제 생명이 끝나는 거라서 유산소를 많이 하시면 이제 혈 부족이 점점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짧게 계단 오르기나 그런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고 운동을 하실 때는 꼭 아침에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때 운동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감신경이 저녁 되면 점점 가라앉아서 이렇게 잠도 자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소화도 되고 이렇게 독소도 빠지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건데 이게 다시 저녁에 운동을 하면 팍 항진이 되면서 이게 또 내려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깊은 잠을 방해할 수도 있고 몸속에서 여러 가지 치유 반응들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운동은 아침이나 점심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단편적으로 교감신경이 항진되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거가 뭐가 있냐면 혈액순환은 잘 되는 편인데 의식적으로 저녁에 조깅을 하고 조깅 같은 걸 한다는 건 굉장히 기운이 있어야 하는 건데 교감신경이 항진되신 분들이 이렇게 좀 기운이 있고 굉장히 열심히 사시고 부지런하시고 완벽주의자적인 성격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조깅도 하시고 막 이렇게 보면 저녁에도 스쿼트를 100개를 했었는데 작년 말부터는 운동을 잘 못하. 그러니까 이제 100개를 스쿼트를 했다는 거는 이제 본인 생각에는 참 기본으로 하셨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저같이 이제 부교감신경이 과하게 활성된 사람의 경우에는 10개 하기도 좀 힘들다. 근데 교감신경 항진되신 분들에게 제가 항상 이제 스쿼트 같은 걸 하세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렇게 100개씩을 하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100개씩.
근데 이건 너무 과한 운동이기 때문에 한 지금 상태에서는 2, 30개 정도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여부는 원래 불안이 좀 많은 체질이라 의식적으로 복식 호흡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 하시는 건데, 이 불안이 왜 많이 생기는가 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 왼쪽으로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상들이 나타나고 계시는데, 그게 다 혈이 부족하고 심장이 안정이 안 돼서 심장이 빨리 뛰고 순환이 안 돼서 그러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빨리 뛰면 우리가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굉장히 불안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실 수가 있고, 이게 심화되면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증상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불안 증상이 생길 때마다 심호흡을 하시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본인의 의지로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호흡뿐입니다. 호흡을 통해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니 꼭 심호흡을 자주자주 하시면 암도 예방되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몸을 건강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그래도 아주 잘 하고 계신데, 책임감이 많아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좀 피곤한 스타일, 이런 거가 완벽주의적인 성격이고 굉장히 열심히 사시고 부지런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암에 걸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열심히 살고 일도 열심히 하고 한다는 거는 교감신경이 매우 항진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유를 가지고 쉬는 시간을 아주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쉬기가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일도 쉬엄쉬엄 하시고 최대한 휴가도 많이 가시고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분이 사춘기라서 걱정이 많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녀가 사춘기가 오면 부모들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갑자기 얌전하던 애가 소리를 지르고 말을 안 듣고, 말은 원래 안 들었지만 또 더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도 화병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애들이 사춘기가 오면서 엄마는 또 갱년기가 오기 때문에 심장에 더 열이 많이 뜨고 몸이 안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럴 때는 꼭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약을 꼭 집에 상비하고 두셨다가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변 보시는 거는 물을 많이 드시지 않는다. 일단 여기서는 이제 좀 문제점이 발견되었네요. 그러니까 물을, 다른 거는 그래도 지금은 좀 안 하시지만 저탄고지 하시고 심호흡 하시고 이런 건 좋은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물 3리터를 드시면 어떤 영양제나 약을 드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몸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모든 질병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을 많이 안 드시는 이유가 있는데, 물을 많이 안 드시는 이유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심장이 그렇게 안정이 안 되고 빨리빨리 뛰고 하기 때문에, 심장이 그렇게 뛰면 자꾸 이뇨 호르몬이 나와서 소변을 자주 보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또 많이 못 드시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 드시면 더 순환이 안 되고, 물을 마시면 바로 화장실을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이거 소변 횟수가 이렇게 잦은 것 자체가 심장이 빨리 뛰고 무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변 횟수, 변비가 있는 편이라 일주일에 3번 정도 좀 몰아서 나오는 편인 것 같음. 그러니까 이렇게 변은 꼭 매일매일 보셔야 되는데, 변을 매일 못 보신다는 것은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변만 못 나오는가 하면 다른 몸속에 있는 독소나 여러 가지 대사 산물, 그런 것도 지금 다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고, 또 변이 장내에 오래 머무른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장내에서도 굉장히 독소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몸의 온도는 36도인데 36도의 더운 날씨에 음식물이 이틀 동안 거기 상온에 방치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썩어버리고, 그러면 썩으면 거기에 곰팡이도 피고 또 막 냄새도 나고, 그런 것들이 다 장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그런 나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몸속의 면역체들이 또 과하게 활성이 됩니다. 그 장내에 있는 그 나쁜 독소를 없애기 위해서
면역체들이 가서 막 죽이고 하는 과정에서 그 우리 점막도 같이 손상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대장 점막도 약해지고 그 가스가 위에까지 올라가서 위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러면 지금은 일단 유방암 같은 것만 생기셨지만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뭐 대장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암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변은 꼭 매일매일 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변을 매일매일 못 보시면 그것은 자율신경 균형이 깨진 거기 때문에 그거를 꼭 바로 잡아서 변을 매일매일 보실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부종은 전체적으로 마른 편이고 부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교감신경이 항진되신 분들은 뭐든지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부종이 잘 없습니다. 부종이 없고 사실은 혈 부족이 있으면 몸속에 노폐물이 많이 고이면서 이 부종이 있어야 정상인데, 왜냐면 그걸 희석을 시키기 위해서 물이 들어오고 그게 부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감신경 항진되신 분들은 보통 부종이 없습니다. 이 부종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꼭 좋은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 약을 드셔서 부교감신경 활성화되면 갑자기 부종이 생기시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일단은 부종이 없다는 것도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유방암에 일기셔갖고 전절제를 하셨다. 이제 모두 절제 수술을 하셨고, 왼쪽 수술한 유방 근처에 물혹이 여러 개가 생겼는데 아무래도 속옷을 좀 조이는 것을 입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셨는데, 이제 물혹은 왜 생기는가 하면, 물혹이라는 것은 몸속에 노폐물이 많을 때 생기는데, 노폐물들이 이렇게 많이 고여 있는데 그게 원래는 우리 몸속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림프구들이 가서 이렇게 좀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제 처리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 림프구들이 지금 억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림프구들이 처리를 못하면 노폐물이 계속 남아있게 되고, 그럼 그 노폐물 때문에 우리 몸에 해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딱 이렇게 물주머니 같은 데다가 가두고 딱 가둬서 해가 없게 하는 것이 바로 물혹입니다. 그러니까 물혹이 있다는 것은 뭔가 해결되지 않은 대사산물이라든지 독소 같은 것이 몸에 많이 쌓여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쪽으로 림프순환이나 정맥순환이 안 돼서 노폐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 부족이 있기 때문에 노폐물도 많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서 물혹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물혹이 생기시는 경우에는 물론 이제 속옷이 조이는 것도 순환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몸속에서 노폐물이 빠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왼쪽으로 유방암이 생겼던 그 원인, 혈이 부족해서 심장이 붓고 왼쪽으로 순환이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다, 그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주신 것은 왜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고 왼쪽으로 유달리 안 좋은지, 왼쪽 부분을 좋게 하려면 뭘 좀 챙겨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피곤하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바로 안 좋아지는 것인지 너무너무 속상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혹은 식이요법과 영양제, 운동으로 제거를 할 수 없을까요? 이제 수술은 생각만 해도 너무 싫거든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수술이라는 건 정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나 힘들고, 또 수술을 함으로써 우리 몸도 굉장히 손상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수술 전보다도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암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시지만 그 이후에는 이런 암이 생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를 해 주셔야 이렇게 지금처럼 물혹도 생기는 것도 막을 수가 있었고, 또 이렇게
다시 교감신경이 항진되셔서 순환도 안 되시고 이런 무록도 생기고 또 몸이 피곤하고 이런 거를 예방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일단은 암이 생기신 지 7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은 이제 잘 식이랑 여러 가지를 해오셨지만 지금 상태에서 일단 시급하게 해줘야 될 것은 변을 매일 보시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원래 혈 부족을 해소를 하셔야 되고, 또 변이 매일매일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 교감신경 항진된 것을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영양요법을 하셔야 됩니다. 몸속 에너지 대사가 원활해지면서 에너지가 나오니까 좀 덜 피곤하고, 찌꺼기가 조금 생기니까 몸이 무거운 것도 덜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순환도 좀 개선이 되시고 이렇게 되시는 것이고, 근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일단 여러 가지 불안증, 변을 매일 못 보시는 거, 소화도 안 되시고, 또 아마 여기에는 잠은 7시간은 자려고 노력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잠을 주무셔도 깊게는 못 주무실 것 같고, 한 번 정도는 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영양요법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영양요법은 뭐가 있냐면, 일단 저희가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천연성분의 약을 드리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장점막이나 위점막을 재생시켜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혈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장에도 열이 많이 생깁니다. 심장이 막 빨리 뛰고 하면 운동성 열이 생기고, 걔가 일을 많이 하니까 빨리빨리 막 뛰니까 열이 많이 생기고, 또 이 이제 암이 생기셨던 분들은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몸속에 스트레스가 많고 하기 때문에 간 기능이 다 떨어지신 상태입니다. 그러면 간에서 원래 이런 독소나 대사산물을 해독을 해줘야 되는데 간 기능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간에서도 많이 열이 올라오게 됩니다. 물론 이분은 이제 왼쪽으로 많은 증상들이 있지만, 이분이 단순히 혈만 부족하신 게 아니고 이미 교감신경 항진과 간 기능이 약한 것은 타고난 체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암이 생기신 분들은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되신 분들이 암이 생기는데, 교감신경이 항진됐다는 거는 간이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고, 뭐든지 많이 만들어내고 빨리빨리 돌아가고 대사가 활발하기 때문에 간이 일을 많이 해서 점점 갈수록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심장열 꺼주는 약, 혈액순환 촉진시키면서 점막 재생시켜주는 약, 그리고 간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약, 또 변을 매일매일 보실 수 있게 독소나 변을 잘 배출시켜주는 그런 천연성분의 약을 같이 드시면 좋고, 천연철도 꼭 같이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드셔서 잠도 더 푹 주무시게 되고, 왼쪽으로 안 좋은 것들도 많이 좋아지시고, 또 변도 매일매일 보시고 소화도 잘 되고 이런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천연철을 조금 더 한참 드시고 순환제나 그런 거를 좀 꾸준히 복용을 하시는 것이 좋고,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생활습관을 교정을 하셔야 될 부분은 일단 다시 간헐적 단식을 하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 뭐 아침을 안 드셔도 되고 저녁을 안 드셔도 되고, 그런데 저녁 때는 꼭 탄수화물을 절대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에는 아무래도 활동을 많이 하니까 점심에는 조금 드시더라도 저녁에는 아예 안 드시는 것이 좋고, 이렇게 암이 한번 생기셨던 분들은 사실 탄수화물을 그냥 끊으시는 것이 가장 암 예방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을 꼭 많이 드실 필요는 없고, 이분이 하셨던 것처럼 단백질과 야채 위주로 식사를 하시고, 이제 어쩔 수 없을 때는 탄수화물을 드시지만, 그러면 다시 한두 번 먹었다고 해서 그게 무너지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탄수화물을 안 드시는 그런 시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보통 마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탄수화물 안 먹으면 저는 살이 더 빠져서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탄수화물을 전혀 안 먹어도 저처럼 더 이상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적정 몸무게를 찾아가는 것인데,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막 살이 쫙쫙 빠진다 하는 것은 자율신경 균형이 아직도 찾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자율신경 균형을 찾아서 먹었을 때 잘 흡수가 되고 소화가 잘 되고 그런 상태를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도 막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막 먹어도 나는 살이 안 찌는 체질이야 이런 거를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게 부럽기는 하지만 근데 그건 부러워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굉장히 건강에는 해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막 단 거를 막 먹고 내가 빵을 먹고 그래도 나는 살이 안 쪄. 물론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는 해가 되고 이 암이나 여러 가지 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쉬엄쉬엄 모든 걸 쉬엄쉬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그 간헐적 단식을 하시고 탄수화물 드시지 마시고 야채나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시면서 좀 이제 자율신경 균형을 찾는 영양요법을 하시고 또 물을 꼭 하루에 3리터 드시는 것을 바꾸셔야 되고, 근데 지금 당장은 그게 힘드실 수 있지만 혈 부족이 좀 해소가 되고 심장이 안정이 되면 나중에는 그렇게 물을 많이 드셔도 소변을 그렇게 자주 보지가 않기 때문에 물 드시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물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이 독소나 그런 걸 배출하는 데 있어서 물이 부족하면 절대 순환은 될 수가 없고 독소도 빠지지 않고 우리 몸에는 물이 충분해야 여러 가지 염증도 예방이 되고 몸이 제대로 돌아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억지로 쥐어짜서 막 돌려야 되는 거라서 여러 가지 내분비 물질이 많이 나오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이제 뭐 안 한 것이 있나 한번 살펴보면 잇몸 출혈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잇몸 출혈이 있다는 것은 그쪽으로 열이 많이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왼쪽으로 출혈이 있으면 왼쪽으로 열이 많이 올라오고 순환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또 노폐물이 많이 고여 있으면 정맥에 노폐물이 많이 고여 있으면 정맥이 부풀어 오르죠. 그러면 살짝만 정맥이 부풀어 오르면 살짝만 톡 건드려도 이게 팍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질도 마찬가지고 치질은 왜 생기는가 하면 뭐 변이 딱딱해서 그러니까 변이 딱딱해서 그거를 건드리니까 출혈이 되는 거고 변을 닦을 때 휴지로 닦으면 그게 건드리니까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비데를 쓰시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근데 근본적인 거는 그 정맥 안에 노폐물이 많이 고여 있어서 이게 부풀어 올랐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출혈이 되는 것이거든요. 잇몸 출혈도 마찬가지로 잇몸에 있는 정맥이 지금 노폐물이 많이 고여서 이게 부풀어 올랐다는 뜻이고 양치질을 하다가 살짝만 건드려도 팍 출혈이 되는 거죠. 그만큼 어딘가에 출혈이 있다는 것은 몸속에 노폐물이 많이 고여 있다. 그런 신호를 우리 몸에서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일단은 보내주신 내용으로 여러 가지 상담을 드렸는데 약국에 오셔도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드리는 것이고 왜 그동안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나타났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